안녕하세요. 남인의 책방입니다. 오늘 또 알퐁스도대의 별 또 읽어볼 건데요. 이번 건 네 번째 영상이겠네요. 저번 영상에서부터는 화면이 완전히 꺼멓게 나와서 이제 들려드렸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무실 때 편안하게 좀 들으면서 주무실 수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번 것도 똑같이 검은 화면으로 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입니다. 자, 한번 마셔보세요. 아주 신비한 맛일 겁니다. 그라보송 사제는 황금빛이 돌면서 그윽한 향을 풍기는 푸른색의 따뜻한 액체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나에게 조금 따라주었다. 때문에 나의 위장은 매우 행복해졌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랍니다. 우리 프로방스 지방의 활력이며 기쁨이죠. 사람 좋은 사제는 아주 자랑스러운 듯이 술병을 들어 보이며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술은 당신이 살고 있는 이 풍차 방앗간에서 한 20리쯤 떨어진 프레몽트레 수도원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술보다도 귀한 술이죠. 또한 이 술이 만들어진 내력이 아주 재밌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빳빳하게 손질된 새하얀 커튼이 쳐진 소박하고 조용한 사제관의 식당에는 아주 솔직하고 악이 없는 표정으로 십자가를 짊어진 그리스도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라보송 사제는 에라스무스나 다스시식으로 다소 회의적이며 불경스럽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20여 년 전 프로방스 사람들이 백의의 신부라고 불렀던 프레몽트레 수도사들이 커다란 곤경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 당시의 수도원을 여러분이 보았다면 무척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수도원의 높은 벽과 그 위의 첨탑이 모두 허물어졌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수도원 주위에는 온갖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랐고 작은 기둥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벽장 속에 모셔놓은 성인의 석상들도 금이 가서 갈라지고 있었죠. 창에 달린 유리창이 깨져 달아난 것은 물론이고 문짝마저도 모조리 부서져서 못 하나 변변하게 박을 자리도 없었습니다. 마치 카마르그 지방을 휩쓸 듯한 기세로 몰아닥친 론강의 거센 바람에 의해 수도원의 촛불이 꺼졌으며 유리창에 장식해놓은 납 장식이 망가졌고 성수 그릇에 담긴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난감하고 막막했던 건 텅 빈 비둘기 집처럼 조용한 수도원의 종루였습니다. 하지만 신부들은 새 종을 살 돈이 없었기에 아침 미사 시간을 알릴 때도 종 대신에 은행나무를 딱딱거리며 쳐야 했습니다. 그 가엾은 백의의 신부들. 수박과 구연산밖에 먹지 못해 창백하게 여인 그들이 남루한 외투를 걸치고 줄지어서 걷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보이는 듯합니다. 칠이 벗겨진 지팡이와 조미 쓴 양털 모자를 쓴 수도원 원장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가 부끄러운지
행렬의 맨 뒤에서 고개를 떨어뜨린 채 걸어갔습니다. 신도단의 부인들도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뒤를 따랐지만 구경꾼들 중에는 손가락질을 하며 낮은 목소리로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지르대기가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여우 있는 법이지. 차라리 제각기 흩어져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부들은 몹시 여유있고 지쳐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사회에서 이 문제를 중대 사안으로 삼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세 신부가 자신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고세 신부는 수도원에 소를 치는 소직이었습니다. 그는 비쩍 마른 젖소 2마리를 몰고 다니며 돌틈에서 자란 풀을 먹이는 것이 일이었죠. 때문에 수도원 양쪽에 있는 통로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고세 신부는 배공이라고 불리는 정신이 혼미한 노파 밑에서 12살까지 자랐으며 그 후에는 수도사들이 맡아서 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주의 기도문을 외우고 짐승을 기르는 일 이외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머리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녹슨 칼처럼 무디고 둔했던 거죠. 또한 그는 자주 공상에 빠지곤 했지만 신을 향한 믿음만은 매우 신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규율을 철저히 지키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다 못해 어리석기까지 한 그가 참사회의 회의실로 뛰어들어와 한 발을 뒤로 한 채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자 원장을 비롯한 참사회원과 재무관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가 염소수염까지 기르고 얼빠진 듯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은 언제나 수군거리며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고세 신부는 사람들의 그러한 태도를 모르는 척했습니다. 여러분, 속이 비어있는 깡통일수록 더 요란한 소리를 낸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옳은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빈 깡통처럼 텅 빈 머리통을 짜내어 우리 모두의 고통을 없앨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를 길러주신 배공 아주머니를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배공 아주머니는 살아있는 동안에 코르시카 섬의 약초에 대해서라면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티티새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을 정도였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아주머니는 저와 함께 약초를 캐러 알피우산에 갔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곳에서 5-6가지의 약초를 캐왔는데 아주머니는 그것으로 불로장생주를 담그셨습니다. 벌써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 성 어거스틴의 도움과 원장님의 허락만 있다면 잘 연구하여 신비한 불로장생주의 제조법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법만 알아낸다면 그 방법대로 술을 담가 병에 담으면 비싸게 팔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 우리 수도원도 트라프나 그랑데 수도자들처럼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될 것입니다만. 그는 자신이 하려던 이야기를 끝까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흥분한 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목을 끌어안았을 뿐만 아니라 참사 회원들이 그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무관은 누구보다도 감동하여 그의 낡은 외투자락에 입을 맞추기까지 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각기 제자리로 돌아가 회의를 계속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고세 신부가 불로장생주 제주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므로 그가 키우던 젖소들을 트라시빌 신부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착하기만 한 고세 신부가 배공 아주머니가 만들었던 술 제조법을 알아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으며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자 고세 신부가 만든 불로장생주가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조그만 갈색 토기병에는 프로방스 지방의 문양과 황홀경에 빠진 수도사의 모습이 그려진 은 라벨이 붙어 있었으며 모든 농가의 광 속에 포도주병이나 올리브 장아찌 항아리와 함께 불로장생주가 담긴 병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불로장생주가 널리 알려지게 되자 프레몽트레 수도원은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다. 허물어졌던 수도원의 첨탑을 다시 세우고 수도원 창에는 아름답게 세공한 생유리를 끼웠습니다. 또한 수도원 원장은 낡은 모자 대신에 새 모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아침이 되자 곱게 단장한 종로에서는 크고 작은 종들이 일제히 울려 퍼졌습니다. 예전에 고세 신부는 촌스럽고 둔해서 회의석상을 늘 웃음의 도가니로 몰아놓곤 했었지만 이제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똑똑하고 박식한 신부로 대접받게 되었답니다. 그는 수도원의 자질구레한 일들에서 완전히 벗어나 온종일 불로장생주를 만드는 주조장 안에 틀어박혀서 지냈습니다. 그런 반면 30명의 수도사들은 불로장생주의 원료가 되는 약초를 찾으러 산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정원 맨 끝에 자리한 황폐한 옛 성당을 주조장으로 사용했는데 이곳은 수도원 원장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되었습니다. 단순하고 착한 신부들은 그곳에 무엇인가 신비한 것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간혹 대담하고 호기심 많은 어린 수도사들이 벽을 타고 뻗어 올라간 포도 덩굴을 잡고 그곳의 창문까지 기어 올라갔으나 불로장생주를 제조하기 위해 뜨거운 화덕 위에 몸을 굽히고 있는 고세 신부의 모습을 보고는 놀라서 그대로 굴러떨어지곤 했습니다. 고세 신부는 마술사처럼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손에는 항상 저울이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주위에는 붉은 사암으로 만든 증류기와 커다란 증류관, 그리고 뱀 모양의 관 등 기묘하고 이상한 것들이 잔뜩 흩어져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붉은 햇빛 속에서 신비롭게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다가 해가 질 무렵에 저녁 종소리가 울리면 고세 신부는 조용히 그 건물을 나와 저녁 미사를 드리기 위해 본당으로 갔습니다. 그가 지나갈 때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 모습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수도사들은 통로에 일렬로 늘어서서 그를 맞이하곤 했으니까요. 쉿! 우리 수도원을 살린 분이셔. 재무관은 아예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고세 신부는 차양이 넓은 모자를 후광처럼 등 뒤에 붙이고는 아처 많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며 땀을 닦곤 했습니다. 오렌지 나무가 심어져 있는 넓은 뜰과 바람개비가 돌아가고 있는 파란 지붕, 그리고 아름다운 꽃으로 단장된 수도원의 둥근 기둥들 사이로 지나가는 참사 회원들의 평화로운 모습을 그는 몹시 흡족해하며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덕분이지. 고세 신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엾게도 이로 인해 그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사례가 걸려. 어느 날 저녁, 죄송합니다. 사례가 들렸어요. 어느 날 저녁, 한참 미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몹시 흥분한 고세 신부가 갑자기 성당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그는 수건을 비스듬히 두른 채 헐레벌떡 들어와서는 성수에다 옷 소매를 담가 팔꿈치까지 적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미사 시간에 늦어 당황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단에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르간과 제대를 향해 큰 절을 하고는 재빨리 성당 안으로 들어가더니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한참 동안을 서성거렸습니다. 간신히 자리에 앉은 그가 멀쩡한 표정으로 태평스럽게 웃으면서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대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몹시 놀라면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고세 신부가 왜 저럴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주위가 소란스러워지자 화가 난 원장은 조용히 하라는 뜻으로 돌로 된 바닥을 지팡으로 2번이나 두들겼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성거대의 성가는 계속되었지만 노랫소리는 어쩐지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세 신부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우렁찬 목소리로 노래를 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파리에는 벨기에 신부가 있었다네. 파타탱 파타탕 파타라뱅 타라방. 어서 고세 신부를 끌어내. 귀신이 들렸어. 누군가 이렇게 소리치자 모두들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서는 바람에 성당 안이 소란해졌습니다. 미사는 중단되었고 참사 회원들은 성우경을 그었으며 원장은 지팡이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고세 신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듯했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힘센 수도사 2사람이 달려들어 그를 작은 뒷문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는 마치 마귀를 쫓는 사람처럼 온몸을 뒤틀면서 더욱 큰 소리로 파타탱 타라방을 계속해서 불러댔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 되자 고세 신부는 원장의 기도실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기가 지은 죄를 참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로장생주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원장님. 절 농락한 건 저술이랍니다. 그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자 그 모습을 본 수도원 원장은 몹시 감동했습니다. 자, 고세 신부, 이제 그만 진정하시오. 어제 있었던 일은 해가 뜨면 이슬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질 거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은 아니오. 노래가 좀 문제가 있긴 했지만 이 사실이 초심자들의 귀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할 텐데. 자, 이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말해보시오. 술을 시음한다는 것이 그만 너무 지나쳤다는 게 아니오. 과음을 했던 것 같소.
분명히 그럴 거요. 화약을 발명한 슈바르츠 신부처럼 당신도 당신의 발명품에 피해를 입은 것 같구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들어봅시다. 당신을 실수하게 만들었던 저 술을 반드시 당신이 시음해야 되는 거요. 네, 불행하게도 그렇습니다. 시험관으로 술의 강도와 배합 비율을 맞출 수는 있지만 감미로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제 혀를 빌리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내 말을 좀 더 들어보시오. 반드시 당신이 그 술을 시음해야 된다고 했는데 시음할 때마다 당신은 그 맛이 좋다는 것을 느낍니까? 술을 마시면 기분이 정말로 좋아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세 신부는 얼굴을 붉히면서 대답했습니다. 지난 이틀 밤 동안 그 맛과 향이 얼마나 좋던지 기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건 틀림없이 악마의 수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험관 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술맛이 떨어지거나 진주방울이 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원장이 급히 고세 신부의 말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오. 고객들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앞으로 당신 스스로가 조심만 한다면 괜찮지 않겠소? 어느 정도의 양이면 술 맛을 감별할 수 있나요? 15방울? 아니면 20방울? 그럼 20방울로 정합시다. 20방울로 마귀가 당신을 사로잡는다면 그건 보통 마귀가 아닐 거예요. 또한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에서라면 앞으로 미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좋소. 저녁 기도를 주조장 안에서 드리도록 하시오. 자, 이젠 안심하고 술방울을 잘 세도록 하시오. 그러나 이 가엾은 신부는 술방울을 아무리 잘 세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악마가 그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조장 안에서 이상한 기도 소리가 새어나오기까지 했습니다. 낮 시간은 그런대로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고세 신부는 아주 조용한 분위기에서 풍로와 증류기를 준비해놓고 약초들을 신중하게 분류했습니다. 연한 것과 회색인 것, 톱니 모양인 것과 햇볕에 잘 마른 것, 향기가 좋은 것 등을 종류별로 정성 들여 골라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 약초가 다려지고 붉은 구리 냄비 속에서 술이 따뜻하게 데워지기 시작하면 가엾은 고세 신부의 순환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17, 18, 19, 20. 술방울이 유리관에서 도금한 잔 속으로 떨어지자 고세 신부는 20방울의 술을 단숨에 마셔버렸습니다. 그러나 별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 방울만 더 마셔보면 맛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 21번째의 술방울. 그것은 떨쳐내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고세 신부는 그 유혹을 떨쳐내기 위해 주조장의 한쪽 구석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 열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따끈한 술에서 피어오르는 술의 향기가 그의 주위를 맴돌며 그를 참을 수 없게 했습니다. 그는
금록색 액체 위로 몸을 굽힌 채 콧구멍을 벌름거리면서 유리관으로 액체를 저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에메랄드처럼 반짝이는 액체 속에서 배공 아주머니가 자기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한 방울만 더 마셔보렴. 한 방울, 또 한 방울. 가엾은 고세 신부는 도금된 잔에 가득히 그 액체를 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단숨에 마신 다음 안락 의자 위에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그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기분 좋은 회한에 잠겨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옥에 떨어진 몸이다. 지옥에 떨어진 몸. 술에 취한 것보다도 그를 더 나쁘게 한 것은 마치 마법에라도 걸린 것처럼 예전에 배공 아주머니가 자주 부르던 저속한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셋이서 향연을 버리기 위해 공론을 했다네. 베르즈네트 혼자서 앙드레 아저씨네 숲으로 갔다네. 그리고는 아주머니가 언제나 빼놓지 않고 부르는 베개 신부들의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파타탱 파타탕. 날이 밝으면 지난밤에 그의 노랫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심술궂은 표정으로 마치 놀리듯이 물곤 했습니다. 어이 고세 신부, 어제 저녁에 자네 머릿속으로 들어간 매미가 밤새 울어대지 않았는가?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고세 신부는 몹시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자포자기 심정이 된 그는 유혹에 흔들리는 자신을 붙잡기 위해 단식을 시작했고 고행복을 입고는 엄격하게 규율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도 술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같은 시간만 되면 악마가 다시 찾아와 그를 사로잡았으니까요. 고세 신부가 괴로움과 싸워가며 술을 제조하는 동안에 마치 하늘의 축복이 내린 것처럼 주문이 넘쳐났습니다. 님무에서, 엑스에서, 아비뇽에서, 마르세유에서 끊이지 않고 주문이 계속됐습니다. 날이 갈수록 수도원은 작은 술 공장처럼 변해갔습니다. 짐을 포장하는 수도사, 쪽지를 붙이는 수도사, 문서를 작성하는 수도사, 짐을 포장하는 수도사, 쪽지를 붙이는 수도사, 문서를 작성하는 수도사, 짐을 운반하는 수도사가 따로 정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을 섬기는 일이 소홀해져서 종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방의 가난한 사람들은 어떠한 피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씨 좋은 주일날 아침, 재무관은 참사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1년간 있었던 일을 낭독한 다음 총 결산 보고를 했습니다. 참사 회원들이 눈을 반짝이며 재무관의 말을 듣고 있을 때 갑자기
고세 신부가 회의장 한가운데로 뛰어들면서 소리쳤습니다. 이제 술 만드는 것을 그만두겠소. 더는 못하겠소. 내 소를 돌려주시오. 아니, 왜 그러는 거요, 고세 신부? 나름대로 사태를 파악하고 있던 원장이 물었습니다. 계속 읽는데 잠이 오는 한 번씩 내용을 계속 놓치네요. 나름대로 사태를 파악하고 있던 원장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원장님, 저는 지금 영원한 지옥의 불길 속에 떨어져 쇠가키로 온몸을 찍힐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날마다 술주정뱅이처럼 술을 마시거든요. 아니, 내가 술방울을 한 방울씩 세면서 그 마시라고 하지 않았소? 물론 처음에는 원장님 말씀대로 한 방울 한 방울씩 세면서 그렇게 마셨죠. 그러나 지금은 한 잔 한 잔 세면서 마셔야 할 지경입니다. 저녁 때마다 한 3명씩은 마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래야 된단 말입니까? 저는 이제 그만둘 테니 누구 원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그 사람에게 술을 만들게 하십시오. 제가 앞으로의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면 차라리 벼락 맞아 죽는 쪽을 택할 것입니다. 이제는 고세 신부가 어떤 말을 하든 웃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딱 큰 사람아, 우리가 벌여놓은 일을 망칠 작정이요. 재무관이 장부를 흔들어 보이며 고세 신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내가 지옥에 떨어져야 좋겠소? 한 번씩 또 놓쳐요. 그때 수도원 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반지가 반짝거리고 있는 하얀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세 신부, 악마가 당신을 유혹하는 것은 밤이 아니오. 그렇습니다, 원장님. 밤이 되면 나귀가 실은 약초만 봐도 진땀이 날 지경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안심하십시오. 고센 신부, 저녁 미사 때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관용으로 가득 찬 성 어거스틴의 기도문을 외울 것이요. 그러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안심할 수 있어요. 그 기도문을 외고 있으면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원장님? 그렇다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고세 신부는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종달새처럼 가볍게 증류관 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후 매일 저녁 미사가 끝나면 사제는
다음과 같은 말을 빠뜨리지 않고 했습니다. 자, 우리 수도원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희생하고 있는 가련한 고세 신부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레마수 도비네. 어두운 본당 안에서는 산자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소리가 눈 위를 스쳐가는 바람처럼 떨리며 지나갈 때 수도원의 맨 끝에 자리 잡고 있는 주조장에서는 고세 신부가 시끄러운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리에는 백의의 신부가 있었다네. 파타탱 파타탕 파타라뱅 타라방. 바리에는 백의의 신부가 있었다네. 어여쁜 아가씨들을 춤추게 하고 여기에서 그라보성 사제는 아주 두렵다는 듯이 이야기를 멈추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를 어쩌나. 교구의 신자들이 이 사실을 알면 큰일인데. 다 읽었어요. 이번 건 굉장히 길었어요. 맞아요.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중간에 너무 졸려갖고 중간중간 제가 책 내용들을 한 번씩 놓쳤어요. 오늘 되게 너무 안 그래도 모자른데 이렇게까지 하네요. 죄송합니다. 확실히 저도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녹음을 해서 그런지 저조차 제 목소리가 너무 졸린 목소리네요. 네, 낭독을 하면서 스스로 졸아버리는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자, 방금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아마 뒤에 또 이 내용이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이 다음 낭독은 아마 다른 걸 올릴 것 같아요.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어느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책을 3권이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지금 출판사에는 작가님한테는 메일을 보내놨고 작가님의 연락을 할 수 있는 곳을 제가 못 알아내는 곳은 출판사에다가도 한번 메일을 보내보려고요. 그래서 허락받은 이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낭독은 위로가 되는 따뜻한 그런 글들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남인의 책방 알폰스 도데 별 4번째 낭독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요. 좋은 꿈들 꾸시고 잘 자요. 안녕.